스우파의 하나의 키워드는 여자가 미래다. 해시태그 가보자고인데요. 존중하는 경쟁. 스우파는 우리를 소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토론의 정석이다.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말하려고 왔거든요. 꼴찌만 면해보자. 경청하는 자세로 배틀을 거머쥐겠다. 이제 여자들의 토론이 아니라 우리의 토론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댓글을 쓰고 있다면 그분들은 꼭 스토파를 그리고 스우파를 스트리트 토크 파이터 fun. It's so fun. 2021년 하반기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줄여서 스우파라고 하죠. 독보적인 춤, 타고난 승부욕, 거침없는 스타일로 춤으로 패는 여자들의 이야기. 스우파 없이는 어떤 대화도 하기 힘들 정도로 선풍적인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우파 찐팬들이 모여 스우파의 사회적 합의를 스우파의 방식으로 말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명을 스트릿 토론 파이터, 스토파로 정했습니다. 토론으로 패는 여자들, 여자들의 토론 싸움. 오늘의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토론에도 리액션이 중요하다. 믿고 보는 리액션러 바다! 저는 스우파 찐팬 바다이고요. 제가 오늘 목표하는 바는 치열한 프로 배틀러는 아니지만 이제 적절한 맺고 끊음을 통해서 저만의 색을 보여주러 왔고, 이제 여자들의 토론이 아니라 우리의 토론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오늘 토크와 관련해서 좀 무해한 토크를 보여주고 싶어서 바다라고 정했습니다. 스트릿 토론 배틀씬의 파란을 불러일으키다. 파워풀한 에너지와 영한 감성으로 충만한 동글! 친구, 언니, 동생들의 스우파를 향한 덕심을 표출하고 마음껏 이제 이야기를 나누러 이 자리에 젊음을 앞세워 온 동근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스우파는 해시태그 가보자고인데요. 늘 방송을 보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가보자고 이거였거든요. 오늘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집에 가서 후회 없이 발 뻗고 자는 게 제 오늘 목표입니다. 계속 보여주면 언젠가는 익숙해진다. 이것이 상식이다. 함께 미래로 패밀리 웨이브!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을 하고 있는 여성학자 페미웨이브입니다. 스우파의 하나의 키워드는 여자가 미래다. 올해의 모든 프로그램에 여자들이 나오는 게 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어떤 키워드는 페미니즘 웨이브, 여성 웨이브가 아닌가 싶어서 페미웨이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 스우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뽕을 보여주겠다. 뽐나는 배틀러 베이비 가가! 영화를 아주 사랑하는 베이비 가가입니다. 레이디 가가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본 디스웨이. 제가 태어난 대로 나답게 살고 싶어서 레이디 가가를 닮은 베이비 가가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슈퍼스타. 우리가 슈퍼스타로 태어났고 토론에서의 슈퍼스타든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자세로 배틀을 거머쥐겠다. 스트릿 토론 배틀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2개의 크루로 나눠 총 3파트에 걸쳐 7개의 미션을 진행하는데요. 모든 미션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스트릿 토론 배틀 강자를 가리기 위해 3분의 파이터 저지를 모셨습니다. 매 미션마다 파이터 저지가 인 혹은 아웃으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인 개수당 개인 및 크루별로 10점씩을 가져갈 수 있고요. 우선 크루 결성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참가자들에게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스우파를 모르는 분들, 그리고 스우파도 다른 경쟁 프로그램과 똑같다, 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여성 배틀 얼마나 재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면 스우파 엄청 재밌다, 관전 포인트를 보여주고 싶고요. 저와 크루가 된다면 제가 프로 리액션러이기 때문에 MVP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입니다. 8분 안에 30초에 끝냈습니다. 네, 이제 동근님 하겠습니다. 모니카 쌤이 덕질
덕질의 덕은 공덕의 덕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 덕질에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덕질로 모은 수우파 TMI로 오늘 파이팅 저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스토파에서 덕질의 결실을 맺을 겁니다. 저와 함께 팀이 된다면 함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 뽑아주세요. 네, 정신이 적극적으로 승리를 향한 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페미웨이브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여자들의 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 수우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최초의 반응문에 들어간 수우파 이야기. 그러니까 이미 저는 유명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정말 토론 되게 잘합니다. 네, 저를 뽑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우승의 길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페미웨이브입니다. 뽑아주세요. 책 광고와 오늘의 우승을 놓치지 않겠다는 야망이 30초 내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베이비가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한 10회 정도는 정주행하지 않았나. 일할 때 그냥 노동용 영상으로 계속 틀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수우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어필은 저는 수우파를 보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역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야망과 욕망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어떤 분이 하나의 크루가 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각자 앞에 놓여진 쪽지에 자신의 이름과 같은 크루가 되고 싶은 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아이스토파, 우먼파워 두 개의 크루가 결성이 됐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수우파가 뭔가요? 입니다. 개인 배틀이고요. 총 3가지 미션입니다. 수우파를 모르는 사람에게 수우파 소개하기, 나만의 수우파 최고 미션 뽑기, 그리고 나의 최애 멤버와 크루 자랑하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수우파를 모르거나 안 본 사람에게 수우파를 소개한다면인데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1년 최고의 콘텐츠는 아마 수우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수우파는 여성들이 싸우는데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싸웁니다. 근데 그 몸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춤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이었던 것이 개인도 굉장히 돋보이고 팀도 돋보이고 장르 자체도 돋보였던 그런 식의 결과를 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이것이 그냥 보통의 오디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다가 이 프로그램 전체가 장르 자체를 띄우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보고 나면 그동안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각춤 장르의 이름을 다 꿰게 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싸우는 여자들이 얼마나 서사를 멋있게 만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죽지 않는데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재밌다. 티가 나오지 않는데 오징어 게임 저리 가라. 수우파는 모두가 이기는 게임인데 격렬하고 아름답습니다. 꼭 보셔야겠죠? 수우파는 이 문장 하나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이, 잘 들어. 언니들이 보여줄게. 네, 누군가가 당신에게 헤이라고 인사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헤이라고 받아친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직도? 그리고 누군가가 땡땡씨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괜찮아요 라고 하트를 그려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아직 수우파를 안 보셨다면 당신은 꼭 수우파를 봐야 합니다. 춤을 통한 흥, 그리고 멋진 여성들의 폼, 그리고 그들의 서사가 만들어낸 흑까지 악마의 편집, 언제적 시기와 질투가 질려버린 당신에게 딱 안성맞춤인 배틀 프로그램인 수우파가 여기 있습니다.
이 멋진 언니들이 나와서 만드는 춤, 폼, 그리고 흡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상입니다. 파이터 저지는 어떻게 판정을 내렸을까요? 이는 아웃 들어주세요. 네. 네, 30점. 네, 그러면 30점 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미션부터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페미 웨이브 30점, 베이비 가가 110점, 바다 10점. 네, 바다 10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동욱은 11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션, 나만의 스우파 최고 미션 뽑기를 하겠습니다. 스우파는 약자 지목 배틀, 개그별 미션, K-팝 4대 천왕 미션, 메가크루 미션, 세미파이널, 파이널 총 6개의 미션으로 진행했습니다. 매 미션마다 여자들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폭넓은 잠재성은 물론 여자들의 사회를 이루는 무궁무진한 관계가 드러나며 뜨거운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스토파를 통해 재해석되는 수파 이야기. 이번엔 바다, 동근, 페미웨이브, 베이비 가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당연코 맨 오브 우먼 미션입니다. 맨 오브 우먼 미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꾸려지는 무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맨 오브 우먼이라는 미션을 들으셨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스우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션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맨 오브 우먼 미션은 젠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논의들을 8개의 팀이 자신들의 색깔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춤으로 보여준 미션입니다. 팀 코카앤버터는 바닥과 하와라는 컨셉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팀 훅은 It's Raining Man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화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 라치카는 Born This Way 라는 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별종을 위한 다양한 성의 존재를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는 미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오브 우먼 미션이야말로 수우파의 정체성을 충분히 보여줄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한 수우파 최고 미션은 정말 너무 고르기 힘들었지만 굳이 고르자면 메가크루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메가크루 미션의 와우 포인트 딱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짚어드리면 첫 번째 여성 리더의 프로페셔널함,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딱딱딱 모먼트, 그리고 멋진 여성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였습니다. 먼저 여자들이 리더를 하면은 좀 못 믿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곤 하잖아요. 그 틀을 깨워버린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를 만들 때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어떤 모습으로 메가크루, 즉 수많은 인원들을 이끌어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딱딱딱 모먼트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한 노래에 맞춰서 딱 그 절도 있는 몸짓을 할 때 그 희열감, 저는 정말 메가크루 미션 영상들을 보면서 거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멋진 여성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고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저 이제 총 7크루가 메가크루 미션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러면 7크루 곱하기 그 메가 인원만큼의 멋진 여성들이 우르르 나와서 각자가 잘하는 춤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하면서 입덕 벌어진 채 눈물 닦일 때쯤 나치카의 런더월드에서 마지막에 푸 런더월드라는 노래에 맞춰서 걸스라고 해서 7크루의 뒷발이 쫙 펼쳐질 때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3가지 와우 포인트를 느끼게 해줄 수 있었던 메가크루 미션이 저에게는 수우파 최고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뽑은 최고의 미션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수우파가 보통 프로그램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약자 지목 배틀이었을 겁니다. 약자 지목 배틀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제가 봤던 약자 지목 배틀에서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올라온 춤꾼들이 약자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붙어보고 싶은 사람하고 붙어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컨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피넛이 립제이를 지목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 무대에서 한번 붙어보고 싶어, 이런 멋있음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이 약자 지목 배틀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면, 또 하나는 리정이 채연을 지목했을 때 채연이
약자이기 때문에 지목한 게 아니라 댄서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무대의 어떤 핵심이어야 되는데 아이돌이 나왔어? 그렇다면 나는 한번 너를 시험해볼 거야. 가감없이 드러내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소름이 끼쳤고요. 그리고 아마 모두가 굉장히 충격과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어떤 약자이동 배틀은 굉장히 오랫동안 둘이 반목이라고 하는 것이 씬 전체에 이제 유명하게 알려졌던 한국 걸스 힙합의 자존심 코카인버터의 리헤이 대 22년 차 정통 힙합 댄서 홀리뱅의 허니제이. 지금부터 두 댄서의 배틀을 이 코카인버터의 수장 리에이가 홀리뱅의 수장 허니제이를 딱 지목했던 순간 모두 내가 보고 싶었던 장면이 이거잖아 라고 하는 어떤 탄성이 나왔고 그때 그 무대의 40초는 모든 사람들을 눈물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장면이었습니다. 둘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크루 활동을 하다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멀어지고 난 다음 첫 번째 섰던 그 무대에서 한 20초가 지난 다음에 둘이 같은 어떤 동작을 하고 있었을 때 모두 저것이 바로 어떤 역사이고 그리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서사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굉장히 명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을 수우파의 덕질의 세계로 빠뜨렸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배틀을 가장 중요한 배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사회의 패밀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든 문장들이 저 역시 공감을 했지만 특히 약자 배틀 제목이 덕질의 시작이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심쿵 모드가 시작이 되죠. 이 맨 오브 우먼 미션에서 모니카가 수장으로 있는 크라우드먼이 그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중요한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느린 이제 흐름과 리듬을 가지고 있는 무대를 만들었고 또 그 중심에 드래그 아티스트를 가운데 세워서 가사를 표현하는 무대를 꾸몄었습니다. 제가 그 무대에 굉장히 주목을 했던 이유는 모니카 리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될 것인가 해서 보다 소수를 향해서 주목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무대가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 번째 미션인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우파에 출연한 8개 크루, 47명의 댄서들 중에서 나의 최애 댄서와 크루를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뽑은 최애 크루는요, 크라우드먼입니다. 일단 크라우드먼은 크루의 이름부터 너무 최애가 아닐 수 없어요. 크라우드, 우먼, 이 준말인데 여성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크루의 정신으로 삼았다고 하고 모니카가 이 크루를 결성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자신이 그동안 찍었던 춤 동영상 같은 것이 굉장히 10대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때 너무 섹시하고 너무 지나치게 성적으로 상품화됐던 식의 어떤 영상들이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해서 좀 다른 형태의 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성들만의 크루를 결성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크라우드먼이 이제 만들었던 어떤 식의 작업들 역시 수우파 내내 우리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형태의 춤과 메시지가 전달되는 장면들이 보여졌습니다. 맨 오브 우먼 미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데스페라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 여성들의 춤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기대되고 있는 섹시함이라든지 귀여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멋있음 그리고 굉장히 웅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춤에서 전달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새로운 춤의 세계를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애 크루로 크라우드먼을 얘기하고 싶고요. 최애 멤버는 가비입니다. 가비가 사실 수우파 전체의 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예능적 어떤 감과 그리고 악마 같은 스타성으로 너무 뛰어난 올 장르 댄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전체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댄서여서 최애 멤버로 가비를 꼽고 싶습니다. 저의 최애 크루는 홀리뱅인데요. 우선 보라색을 대표 컬러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수우파를 통해서 리더가 되고 싶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허니제이와 함께 성장하는 크루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허니제이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부족했을 수 있음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인정하고 함께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인정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는 팀이라면 홀리뱅에 있는 다른 크루원들까지도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의 최애 멤버는 이제 모니카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싶은 사람이고 리더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디렉터적인 리더, 감독형 리더의 표본이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목표를 추구하는 바가 뚜렷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면서 디테일까지도 잘 설계하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려고 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느낌으로 너무 떨리네요. 이렇게 떨릴 줄이야. 그래서 최근에 스골파에서도 그런 디렉터적인 리더의 어떤 품격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대 댄서분들이 옷을 이제 조금 답답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참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더니 저 옷은 이 무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러고 가위로 아래부터 위까지 쭉 잘라버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대 댄서들의 몸선과 동작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순식간에 순발력 있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최애 멤버는 모니카이고요. 맨 오브 우먼 미션을 통해서 제가 반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모니카가 해석한 무대가 어떤 건지 보여줬던 것이 저의 모니카에게 반한 포인트인데요. 모니카는 우선 저랑 MBTI가 똑같고 네, 똑같고요. 그리고 바나나 기질이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모니카는 매 미션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어떻게 춤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를 메시지를 늘 담아서 곡 선정, 그리고 무대의 컨셉, 그리고 의상, 그리고 본인이 어떤 대형의 구도로 멤버들을 모두 무대에서 뽐내게 해줄 수 있는지까지 다 개선해서 보여주는 매력을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맨 오브 우먼 미션에서는 일단 비트가 없는 무대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스우파를 한 번도 보시지 않은 분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니카가 보여주는 맨 오브 우먼 미션을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 정도로 아주 인상 깊었던 무대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맨 오브 우먼 미션에서는 다들 남성의 멤버를 한 명씩 가지고 이제 무대를 꾸미는데요. 모니카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니카는 우리가 맨을 하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그런 젠더를 초월하는 우리가 성의 구분을 갖고 있다는 그 장벽을 부수고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드래그 퀸을 게스트로 초청해서 여성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을 멜로디를 삼아서 그 멜로디를 가사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춤으로써 어떤 메시지의 매개체로서 춤을 보였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의 크루 역시도 프라우드먼입니다. 프라우드먼은 어떤 가족 같은 매력을 갖고 있는 크루이고요. 조금 다른 점은 다른 크루들을 보면은 조금 사제지간의 모습들이 약간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모두가 다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프라우드먼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아끼는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그 멤버들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단점을 이 무대에서 어떻게 생활시킬 것인지 늘 모니카가 고민하는 모습들이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우드먼 멤버들은 모니카 이런 모습 역시 나는 수장을 믿고 따른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먼파워의 바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MBTI 공격이 들어올 줄 몰라요. 네, 스트릿 토론 배틀로의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너무 신선했고요. 그리고 이번 미션을 하면서 프라우드 우먼과 모니카의 인기를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파이터 저지는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인앤아웃 들어주세요.
네, 인 3개로 앞서 40점에 30점이니까 70점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70점 가장 성적이 낮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최 팀은 나치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배틀 때 가비의 그 악마의 스타성을 살짝 이제 나치카에게 스며든 상태였는데 메가프로 미션 때 마지막에 런더월드라는 음악에 맞춰서 마지막에 모든 여자들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그 모든 프로의 깃발을 쫙 펼치면서 뭔가 당당한 자세를 이렇게 딱 할 때 맨오브 나치카 미션에서도 세상 모든 별종들을 위한 노래이다 이러면서 정말 어떤 소수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응원하는 그런 의미의 퍼포먼스를 했을 때도 정말 와 저 언니들 춤만 잘 추는 게 아니고 생각까지 깊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그냥 이 마스크처럼 핑크색으로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최애 멤버를 꼽자면 가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마의 스타성이라고 표현이 되는 예능감도 예능감이지만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그런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100%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지는 그 당당한 애티튜드가 너무 약간 본받고 싶고 나도 저런 마음가짐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대학생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뭔가 발표를 망친 것 같은데 내가 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나날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답이 이제 유행어인 됐고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제일 잘했고 잘했으면 된 거야. 딱 이 말이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너가 잘했으면 된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많은 응원을 받았던 크루원인 것 같아서 제 최애 멤버를 꼽자면 가비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스트리트 포럼 배틀 씬의 뉴 웨이브임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의 경험적인 이야기와 마스크를 즉석에서 녹여내는 토론 신공에 저 역시 너무 감동스러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이스토파의 동근 2회, 아이스토파의 베이비 가가 배틀씬, 슈퍼우먼의 우먼 파워의 바다가 100점, 그리고 우먼 파워의 페미웨이브가 120점. 이로써 파트 1 수파 소개하기가 끝났습니다.